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는 잘 되고 계십니까? 네, 드디어 저희가 렉돌 1강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처음에 책은 이름이 아세라였잖아요. 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고양이. 근데 이제 렉돌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렉돌이라는 그 고양이 종을 되게 좋아해서 아시죠? 되게 귀여운 거.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책의 이름은 렉돌입니다. 그냥 제가 좋아해서 붙인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저랑 또 열심히 수능 때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말 그대로 렉돌 2025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이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해결을 위한 답을 찾는 훈련 과정에서 CAT이라고 붙인 겁니다. 뭐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우리 이 페이지 4쪽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강좌가 저희 아세라 강좌의 후속 강좌이기 때문에 아세라 강좌를 먼저 들으시고 듣기를 추천하고요. 물론 따로 들으셔도 되지만 제가 이제 중요했던 기본적인 문제 풀 때 제일 베이직한 내용들은 아세라에서 거의 다 다루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오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죠. 매우 중요했었고요. 함축의미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목, 주제, 함축의미, 빈칸 문제는 코드가 같다. 선지 분석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요즘 수능에서는 따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빈칸 문제의 코드는 제발 부탁인데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은 후 보기로 가셔서 방향형이 동일한 선지인지 아닌지를 찾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아세라 때도 얘기를 했는데 선지 먼저 보고 지문으로 가시면 대부분 여러분들 10명 중에 8, 9명은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지문을 보는지라 왜 얘가 답이지 라는 납득이 안 되는 순간 오답을 고르게 되는 그게 바로 요즘 수능 코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가 찾은 답을 가지고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인가 아니면 무관인가를 따지는 게 수능적 코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1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37번 순서 문제였는데 이 순서 삽입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5쪽에 있는 우리 책 5쪽에 있는 순서 삽입 문제의 코드의 중요한 코드를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수능의 모든 문제 유형은 풀어야 될 정해진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세라 때도 얘기를 했고요. 빈칸은 이렇게 푸셔야 되고요. 순서 삽입은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근데 이 순서 삽입의 중요한 코드를 제가 아세라 수업 때도 설명을 해줬으나 지금 이 수업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5쪽에 지시사 코드 그리고 연결사 코드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제 수업 이해가 안 가시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 들어가셔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때 BAC인지 BCA인지 삽입 문제 3번인지 4번인지 고를 때 오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답을 고르기 위해선 지금 이 코드를 아셔야 돼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시사 코드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단수는 단수로 받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앞에 단수예요. 그럼 단수 대명사로 받아야 되겠죠. he, she, it 이런 걸로 받아야 되고요. 복수는 당연히 복수로 받습니다, 여러분. people 얘는 이미 그 자체가 복수잖아. 그럼 they, them으로 받아야 되고요. s가 붙은 명사는 다시 한번 다음 문장에서 받을 때 복수로 받는다. 이건 너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안 지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건 저랑 수업을 하셨던 분들 아세라에서 그리고 앞으로 수업을 하시게 되면 왜 중요한가 아마 아실 거고요. 다음 제가 예외가 있다. 서치를 조심하라 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2018 항도 수능 37번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코드예요. 잘 보세요. The whole primitive community 그랬잖아요. 전체 원시 공동체 사회라고 그 당시에 수능 37번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B의 마지막 문장에선가 C의 마지막 문장에선가 해서 B의 마지막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마지막 문장이 The whole primitive community라고 하면서 끝났어요. 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근데 그 다음 A의 앞문장인가 C의 앞문장에서 얘를 다시 받을 때 Such societies라고 해서 복수로 받았던 코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때 such는요. 분명히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such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search는 이거 자체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시죠? 자, 한국말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너 그 친구 알고 있니? 단수잖아. 근데 내가 다시 받을 때, 그런 친구들 많이 알고 있어. 한국말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언어의 논리적 구조상 얘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순간 앞에 있는 걸 받으면서 그 앞에 있는 것과 성질이 비슷한 다른 것들을 곁들여서 다시 복수로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성질이 있기에 such가 형용사로 쓰일 경우에는 앞에 단수였지만 얘를 다시 받을 때 such 복수의 형태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코드가 존재한다. 이건 수능 코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2018학년도 수능 37번이 아닌 2020학년도 실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순서 문제에서도 그린 텍스라고 환경세라고 단수로 나왔던 것을 그 다음 단락의 앞문장에서 such taxes라는 복수로 받아서 green tax 다음에 such taxes로 이어지는 단락이 답이었던 순서 문제가 또 실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코드는 반드시 아셔야 되기에 such를 좀 조심해라. 이건 이제 아시죠? 공동체나 사회나 이때는 같은 말 다른 표현이니 같은 말로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실 테고 충분히 가능한 코드다. 하지만 요 독특한 코드를 빼놓고는 무조건 단수는 단수로 받으셔야 되고 복수는 복수로 받으셔야 돼.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연결사의 코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마 저랑 앞에 아세라를 수강하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테고 그리고 현강에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이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요. 실제로 아세라 책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이번 3월, 5월 교육청에서 중요했었는가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6월 시험 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3월 교육청과 5월 교육청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순산 문제들도 지금 나온 지시사 연결사의 코드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 100%다 거기에 해당이 됐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이제 오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았었다라는 거죠. 특히 연결사의 코드는 정말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연결사의 코드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와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의 특징을 여러분이 수능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특히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는 역접과 대체의 코드도 분리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거기 표가 있죠. 표에다가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면 돼. 그러니까 제가 적어 놓으면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알아서 뭐 해야 돼,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아, 선생님이 왜 이걸 강조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맞아요. 자, 역접과 그리고 대체 코드를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역접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역접은 이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하지만 그러나의 의미로 쓰이는 걸 역접이라고 알고 있죠. 자,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however라든가 그쵸? but이라든가 또는 nevertheless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역접의 코드에 해당하는 연결사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퉁쳐서 연결사하고 접사를 그냥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접은 하지만 그러나에 해당이 되고 however나 but 또는 nevertheless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 수능에서는 역접의 코드로 본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대표적인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피자를 먹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하지만을 집어넣습니다. 그는 피자를 먹는다. 자, 이런 문장을 가지고 제가 역접의 코드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피자를 먹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피자를 먹습니다. 분명히 말이 되는 문장이죠. 우리가 이때 하지만 얘를 역접의 코드라고 하는데 역접의 코드는 당연히 동사 관계가 먹지 않는다, 먹는다 반대입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역접은 대체하고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피자. 대상이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체하고의 되게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끔 역접이 대상이 바뀔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접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대체하고의 차이점에서 크게 보았을 때 역접이 가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상이 안 바뀌고 주체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역접의 코드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피자를 먹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피자를 먹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코드가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피자를 먹지 않는 것과 피자를 먹는 것은 서로 모순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모순이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네. 이게 어떤 역접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체는 잘 보세요. 일단 대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연결사가 뭐죠, 우리? 그렇습니다. instead or rather than이 있어요. 대체잖아요. 대신하다 할 때 되니까 대신해. 그래서 대신해. 오히려 차라리 이런 것들이 우리 영어에서는 주로 뭐로 보는 코드다? 그렇죠. 대체 코드로 보는 코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져요.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죠.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역접하고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야. 뭔 얘기인가 하면 역접은 대상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이 바뀌지 않았을 경우에 서로 이 문장이 모순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얘는 절대 모순이 아니라 실제로 동사관계는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알고 보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 얘기야. 자,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아. 됐을까요? 대신에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나의 사랑은 그랬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아. 대신에 나의 사랑은 하는 순간 이게 중요한 게 뭐야? 그렇지. 밖이. 그대로 밖으로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대체잖아요. 이 정의가 뭡니까? 무조건 대신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must입니다. 얘는 대상이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체 코드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대상이 100%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안으로 바뀝니다. 맞죠? 나의 사랑은 안에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이 순간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있지 않다, 있다, 동사관계 반대인데 이해되셨을까요? 문제는 밖에 있지 않은 것과 안에 있는 건 같은 말이죠. 이게 바로 뭐다? 이 동일한 방향성이 바로 이거에 대한 설명인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피자를 먹지 않아요. 대신에 나는 치킨을 먹습니다. 피자가 무조건 치킨이나 다른 음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순간 피자를 먹지 않는 것과 치킨을 먹는 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서로 모순을 때리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 이유로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다. 대신에 나의 사랑은 안에 있다. 있지 않다, 있다, 동사관계. 의미적으로 반대이나 밖이 안으로 바뀌는 순간 밖에 있지 않은 것과 안에 있는 건 어쨌든 같은 말이니 동사관계는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신기한 코드가 바로 대체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저랑 아마 수업을 하시면 왜 중요한가는 아마 차차 순수합을 배우시면서 아시게 될 거고 요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스탑하시고 적어놓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스탑하시고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의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나요? 했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엔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로 가볼게요. 자,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 우리가 통칭 순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역접이나 대체를 제외한 모든 관계를 그냥 순접이라고 보시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도 거의 그 나머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뭐 예시라든가 원인 결과 다 순접에 해당하는데 여러분이 수능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고 알아두셔야 될 코드는 바로 환원과 첨가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서 서로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뭔 얘기인가 하면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환원과 첨가죠. 그쵸? 환언.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다른 말로 하자면 in other word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다른 말로 하자면 in other words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잘 쓰이는 환원의 포인트다. 자, 연결사가 아니라 앞에 단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 단락에 가봤더니 그 다음 단락의 앞문장에서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식으로 직역으로 영어가 쓰여져 있다. 그러면 순서 문제에서 앞 단락에 그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은 그걸 뭐로 볼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 아, 이것을 마치 환원의 연결사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첨가는 되게 많아요. 곁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likewise라든가 예, 마찬가지로죠. 그러니까 게다가가 제일 일반적인 뜻이죠. 그러니까 in addition to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 뭐도 있냐면 at the same time 이런 것도 우리가 첨가로 볼 수 있죠. 동시에 이런 것들. 그렇죠? 또 그리고 뭐도 있다? also 이런 것도 분명히 첨가의 코드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건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 방에 말씀을 드릴게요. 둘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이렇게 되고요. 얘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아셔야 돼. 첨가는 이게 더 들어가는 거야. 뭔 소리다? 이거는 대상이 그대로 유지돼요. 근데 얘는 대상이 유지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조건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애들이 몰라. 그러니까 자꾸 틀려버리는 거지. 수능에서도 요즘엔 계속 물어봐. 그리고 여러분이 아세라를 만약에 수강을 하시고 오셨다면 거기서 우리 30문제 풀었을 때 환원과 첨가를 구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드롭을 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 자이로드롭 얘기 계속 해야 돼요. 다른 대상으로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즉 자이로드롭을 자이로드롭으로 그대로 바거나 아니면 2초 만에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는 놀이기구라고 다시 한번 풀어서 쓰거나 어쨌든 환원일 경우에는 그 대상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그대로 써야 되고 대상이 절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첨가는 곁들이는 거죠. 얘는 무조건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자, 똑같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롯데월드에 가서 첨가예요. 첨가. 얘들아 첨가다. 첨가. 제가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드롭을 탔어요. 게다가 신밧드의 모험도 탔어요. 지금 자이로드롭에서 신밧드의 모험으로 대상이 분명히 바뀌고 앞에 있던 대상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죠.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수능에서 요즘에는 꼼꼼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잘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환원은 대상이 안 바뀐다. 첨가는 곁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동사관계는 어때요? 탔어요. 똑같죠? 순적이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이걸 인지를 안 하면 엉뚱하게 답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내가 왜 틀렸는지 몰라.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환원은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대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앞에서 A를 언급했으면 뒤에서 A를 그대로 언급을 해야 되는 반면 첨가는 곁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무조건 바뀌어야 되고 앞에 언급됐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이 뒤에 나와줘서 첨가는 A 다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첨가의 같은 경우에는 A 다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3번 얘기하고 이제 문제로 갈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스탑하시고 반드시 적어 놓으시고 저랑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 코드 어떻게 푼다? 선지를 먼저 제거하는 거죠. A, B인지 B인지 CB인지를 두 개 남겨놓고 제거한 다음에 내가 지금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뭐가 답인가를 논리적으로 푸는 것. 동사관계를 따져서 푸는 거죠. 그리고 삽입 코드는 선지 번호를 사이에 두고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의 논리적인 비약 유무를 지시사와 연결사의 코드로 알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게 여러분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이 나오고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문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하면 안 되는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진 문장을 1번에 넣어보고 2번에 넣어보고 3번에 넣어보고 맞는지 확인하는 거 제일 하시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수능 코드는 1번이 있고 여기에 A란 문장이 있고 B란 문장이 있을 때 넘어갈 때의 비약을 먼저 따지는 게 원칙이야. 항상 순서가 있어. 1번 다음에 2번을 갔는데 비약이 없네. 2번 다음에 3번이 갔는데 비약이 없네. 3번 다음에 4번 갔는데 비약이 없는데 4번에서 5번 갔는데 비약이 있어. 4번에서 A를 좋아요라고 했는데 5번도 봤더니 A에서 좋아요 그랬어. 그럼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좋아요로 의미적으로 같은데 역접인 벗이 있는 순간 논리적 비약이 있으니까 5번이 답이네.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정석이라고 삽입 문제에서. 그리고 주어진 문장을 놓고 확인해 보는 게 수능이 요구하는 코드야. 그렇게 풀어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제가 아슬할 때도 얘기했었고요. 단 10개 중에 한두 개가 비약이 없는 어려운 문제는 그땐 주어진 문장을 볼 수밖에 없다. 계속 강조합니다. 마치 세뇌시키듯이 정말 정석적으로 공부하세요. 진짜 부탁인데. 그래서 수능 독해 중요한 코드 다시 한번. 첫 문장은 그래 방향성,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자, 항상 저희 수업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죠. 제발 부탁인데 반드시 문제를 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 수업이 이해가 되고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교재 6쪽에 있는 교재입니다. 자, 순서 문제였고요.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규범이라는 것이 나오고 규범은 confirming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딘가에 수능을 하려고 한다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자 어떻게 풀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드리고 같이 문장을 볼 텐데 일단 당연히 지시사 연결사 코드로 풀어야 되는 게 순서 삽입의 문제의 포인트였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acting in a particular manner 하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situation까지 하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매너, 방법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서 then, 그렇다면 하고 this behavior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이 this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어떤 행동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이 행동을 여기에서 this behavior로 받았구나. 이게 돼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는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 시에 보시면 others와 she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others 다른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읽었을 때 여기에 she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A로 가는 순간 there's 따라서가 나오면서 맞죠? 따라서가 나오면서 이 there's가 있는 A의 문장에 앞 문장에 tham이 나오고 있고 she가 나오는 순간 이때 tham이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이 others였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대명사가 보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가 바로 tham이었겠죠. 그리고 이때 she는 이 she였겠죠. 그렇죠? 이 정도가 보였어야지 되고요. 자,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여기에 또 in addition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사관계가 계속 의미적으로 어떻겠다?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의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같았겠네.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여기에 또 뭐가 나온다? 벗이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어법적인 얘기인데 듣고 모르겠으면 흘리셔도 되는데 자, 문제는 이때 tham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중에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때 tham을 A의 앞이나 C의 뒤나 주어진 문장의 뒤에 있는 복수명사로 찾으려고 했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법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B의 앞 문장은요. prescribe to tham이 뒤에서 behavior을 꾸미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미는 구조야. 그럼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우냐면 분사인 id나 ing가 뒤에서 명사를 꾸미면 여기는 원래 뭐가 있다고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있다고 아마 배우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사가 ing나 id가 뒤에서 명사를 꾸밀 때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문장이었던 것인데 여기에 붙어서 수식을 담당하는 역할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었던 것이니까 얘하고 얘가 따로 있었던 문장이었던 거죠. 그러한 이유로 이때 tham은 여러분 여기 있는 some others를 받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법적으로. 근데 내가 그 어법을 모른다 치더라도 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뭔가 하면 잘 봐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대명사와 지시사는 다 지금 다 잡아드렸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일단 대명사 연결사를 보고 CAB의 4번으로 가서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젠 동사의 방향성이야. 이건 흐름을 잡는 거거든.
여러분이 여기에서 글을 읽었을 때 규범이라는 것이 있지. 사람들이 어딘가에 come from, 적응을 하려고 하는 거의 결과물이래. 근데 글을 읽으면서 글을 딱 따라 나가면서 읽어 나가는 순간 A의 there's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 원인 결과잖아요. 이 그녀가요. 자, prescribe를 한다고 하는 순간 이렇게 읽었어야 됩니다. prescribe를 따르도록 한다라는 동사관계로 지금 동사관계가 전개가 되죠. 그쵸? 그녀가 누군가에게 자기가 한 행동을 prescribe를 따르도록 한다라는 식으로 동사관계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으셨다면. 그리고 이게 마지막까지도 prescribe를 따르도록 한다라는 동사관계로 전개가 돼요. 맞죠?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녀가 뭔가를 했는데 그녀가 자기가 뭔가를 한 걸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야 니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그거를 규정하고 처방해서 다른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하게끔 규정하고 처방한다는 식의 동사관계가 여기서 프리스크라이브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그녀가 내놓은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이 처방을 따른다는 식의 동사관계로 A가 시작이 되고 A의 마지막도 그런 식으로 동사관계가 끝나는 게 눈에 보였다면 여기에서 벗이 나오면서 여기에 not이 있으면서 이 some others는 뭐 하는 게 중요했죠? prescribed한 행동을 따르지 않는 쪽으로 동사관계가 시작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요. 앞문장의 동사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렇죠. 하지만 누구는요. prescribe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대로 끝납니다. prescribe를 그래서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면서 B의 마지막이 그대로 이 흐름이 지켜지면서 끝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당시에 CBA를 또 많이 하셔서 틀렸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왜 B 다음에 A가 안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만약에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이야. 그러면 5개를 다 고민하지 않고 2개 중에 하나를 고민하다 틀려. 그거는 실력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정말 실력이야. 이제 그건 실력이야.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야. 자, C가 앞에 나오는 걸 알았는데 A, B인지 B인지를 몰랐다?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확인을 하고 4번 C, B로 가면 돼. 자, 만약에 B 다음에 A가 된다면 B의 마지막이 프리스크라입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동사관계로 끝났잖아요. 근데 A의 앞문장은 프리스크라입을 따릅니다라는 동사관계로 끝났죠. 자,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야. 그치? B 다음에 A가 나온다면 B의 뒷문장이 A의 앞문장과 만나야지만 되는 거잖아. 이게 답이라면. 그러면 B의 뒷문장은 프리스크라입을 따르지 않는 쪽으로 동사관계가 끝났고 A의 앞문장은 프리스크라입을 따르는 쪽의 동사관계로 끝났어.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그러면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면 우리 역접 대체 코드가 들어갔어야 됐지. 근데 뭐가 있어요? there's. 따라서라는 원인 결과의 순접의 연결사가 있는 순간 논리적 비약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절대 B 다음에 A는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답은 C, A, B의 4번이 맞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풀었는지가 일단 중요하니 이걸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n-averaging groups as original people confirming the behavior of others. 규범이라는 것은 발생합니다. 그룹 안에서 뭐로서 발생을 한다?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이의 행동에 대해 confirm, 순응하고 적응하려고 하는 결과로서 발생하는 게 규범이래요. There's, 따라서 the start of a norm, 이 규범의 시작이라는 것은 occurs, 발생해요. 언제? One person, 한 사람이 acting in a particular manner in a particular situation,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근데 그 이유는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바로 규범의 시작의 출발이랍니다. 그러면서 others가 나오죠. 다른 이들은 그렇다면 then confirm, 순응하고 적응할 수 있어요. 이러한 행동에. 아까 이 this behavior가 뭔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행동에 순응을 하게 됩니다.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initial action may think that 처음에 행동을 수행했던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Others ought to behave as she behaves in a situation of this sort.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서는 그녀가 행동한 것처럼 다른 이들도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A로 갑니다. Third, 따라서 그녀 앞에 she may prescribe the behavior, 그 행동을 them 앞에 others, 그 다른 이들에게 처방하고 규정할 수 있죠. 니들도 그렇게 하라고. By uttering 뭐죠?
말하다 이런 뜻이 있는 동사지. 말을 해서. 즉, 그 규범의 스테이트먼트, 진술을 말을 해서 규정할 수 있죠. 어떤 규정하고 처방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 alternately. 자,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lternate 여러분 무슨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대체의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바꾸다, 대체하다. 그러면 alternately 보는 순간 원래 대체 의미가 있는 단어였으니까 연결사를 대체 연결사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선 다른 방식으로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쫄지 마. 대체 코드의 중요한 코드가 뭐였어? 같은 말이었잖아. 이해되지? 동사관계는 반대지만 대상이 달라지니까 밖에 있지 않은 것과 안에 있는 건 같은 말 다른 표현 어쨌든 같은 말이야. 그러면 뒤에서도 계속 어때야 돼? 처방하는 게 나와야 돼. 그렇게 읽었으면 돼. 그래서 연결사를 알면 글의 흐름이 굉장히 쉬워져. 그래서 그 다음에 대체니까 계속 처방을 하는 게 나오겠네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됐죠? 다른 방식으로는 그녀는 may communicate tha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conformity is designed in other ways. 즉, 그러한 수능성이라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발휘어질 수 있게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gesturing. 이번에 손짓이나 몸짓을 통해서 내가 한 대로 행동하라고 처방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게다가가 나옵니다. 그럼 얘도 똑같아요. 첨가니까 계속 동사관계는 어때야 돼요? 프리스크라입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맞죠? 여기도 프리스크라입을 하는 쪽으로 갔었어야 됐고요. 이런 게 되게 중요했다. 그럼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처방을 내리는 게 나오겠네요. 말 듣지 않으면 미워할 거야. 그런 식으로 프리스크라입을 하게끔 하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 거지. 동사관계 계속 같아야 돼. 게다가 그녀는 위협을 가할 수도 있어. sanction, 제재를 가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즉, 그녀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프리스크라입을 따르게끔 할 수도 있는 거죠. This will cause some to conform to her wishes and act as she acts.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즉 그녀의 소원대로 순응하게끔 일을 일으키고 그녀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끔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면서 프리스크라입을 따르게끔 한다라는 내용의 동사로 끝났는데 벗이 나오는 순간 동사관계가 반대니 프리스크라입을 따르지 않는 예시가 나와야 되잖아. 딱 나오죠. 아, 근데 다른 some others, 다른 어떤 사람들은 처방한 대로 하지 않은 애들도 있네. 끝.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몇몇 다른 사람들은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처방되어진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They will observe the regularity of behavior and decide on their own. 이게 중요했죠. 그들 스스로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행동의 regularity, 규칙성을 observe, 관찰하는 거겠죠. 관찰하고 나서 그러고 결정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 결정을 해요. 그들이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컨펌할 게 있으면 이쪽은 프리스크라입을 해가지고 컨펌을 하게 하는 예시였고 여긴 그 반대로 컨펌을 할 때 프리스크라입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규정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컨펌을 하는 경우 이렇게 읽었으면 콜이라는 거죠. They made so for either rational or moral reason. 그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either A or B. 이성적 또는 도덕적인 이유로 둘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첫 시간이어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2강 때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